자, 이제 검찰 특수본, 이제 대선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신동빈 회장의 출석을 보셨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첫 재판을 받으러 오늘 나오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자, 신 교수님. 네. 수의를 안 입었어요? 예, 그 아직까지 미결수 아닙니까? 그 미결수는 우리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그래서요. 저렇게 이제 수의를 입을지 이제 일반복을 입을지는 본인의 판단에 자유롭게 맡겨두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순실 씨나 정호성 씨는 수의를 입고 나오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은 또 저렇게 본인 판단으로 사복을 입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모습 보면 포승줄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저기 가렸습니다만 네. 수의는 입지 않았지만 이제 포승은 좀 묶여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오늘 서울종합법원 청사에 417호 법정, 대법정 150석이 꽉 찼다. 그야말로 대단한 그 이목에 지금 쏠리고 있다 이런 건데 외신도 그랬지만 박영수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재판, 그러니까 이재용 재판을 말하는 거겠죠.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두게 될 세계 재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단단히 준비 중이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사무실을 따로 내고 지금 이 공소유지위에서 하고 있잖아요. 삼성 네, 그렇습니다. 그 박영수 특검 팀도 외신에서는 한간에 뭐 경제 대통령의 재판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이는 모습이 지금 오늘 재판에 참석한 박영수 특검의 모습입니다. 박영수 특검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재판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윤석열 수사팀장 등 7명이 모두 다 출석을 했고요. 참석을 했고 아마 삼성 측에서도 변호인단들이 8명 총 출동해서 아마 세기의 대결을 앞두고 기싸움이 팽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삼성에게는 글로벌 기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뇌물 혐의를 벗어나야 될 반드시 그런 요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검과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재용의 뇌물 수수를 뇌물 공여를 입증하지 못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공소 유지 여부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으로서도 검찰로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양 진영에서 총 출동해 법정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박영수 특검 직접 나오는 것 대단히 이례적이고 윤석열 팀장의 모습 역시 뭐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특검보들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윤 팀장도 직접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감 생활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모범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재판장에 나올 때는 약간 얼굴이 수척해진 것 같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구치소 생활은 굉장히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식사도 안 남기고 운동도 잘한다고.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 구치소 관계자들의 말의 증언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다 잘하고 신문들도 예. 신문도 꼼꼼히 읽고 있고 아마 이제 본인에 관련된 것 또 정치 상황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은 거겠죠. 그래야 본인도 어쨌든 그 재판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거고. 또 친구류도 잘 정리하고 정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 이렇게 줄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운동도 잘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말은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는다고, 물론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적응을 잘해서 어쨌든 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재밌는 것은 지난번에 그 언론에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방법을 김종 전 차관이 한번 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사원 과정에. 있었죠. 예. 생수통 들고 생수통 이렇게 2개를 물을 담아서 운동하시면 좋다. 이런 조언도 들었다고 하는데 또 본인이 구속되기 전에 탕수육을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자장면을 먹겠습니다.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앞으로 보면 계속 먹을 거니까 그렇죠. 뭐 이거 네, 먹겠다. 그런 태도 자체가 사실은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본인이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뭐 조윤선 전 장관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구치소 생활을 적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몸도 잘 챙기고 그래야 법원에 가서 본인의 주장을 잘 할 수 있을 거니까 현실을 잘 받아들여서 적응하는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네. 점잖고 잘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그런 멘트가 조금 인상적이네요. 뭐 네, 제가 이재용 부회장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원래 재벌 2세들이 갖고 있는 생활 태도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잖고 가정교육이 잘 된 사람이라고 느꼈다. 이거 특검팀 관계자의 얘기 전해드린 겁니다. 자, 앞서서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이거 그야말로 박근혜 시대의 뭐 사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일단 부인했어요. 딴 사람 얘기인 거를 받아 적은 것 같다. 확대 해석한 것 같다. 이건 뭐 전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초이노믹스. 저게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나온 말이거든요.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레이거노믹스라고 한 걸 따서 초이노믹스. 저 초이가 누굽니까?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수첩에 2014년 9월 9일 VIP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초이노믹스를 근혜노믹스 또는 창조노믹스라고 썼다. 저 무슨 뜻일까요? 초이노믹스는요, 오바를 해도 너무 오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우리보다 훨씬 더 대통령 권력, 내각제라든가 이렇게 분권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도요. 네, 네. 그 뭐 대통령이라든가 총리의 이름을 따서 거기다 뒤에다 노믹스는 붙여도요. 일개 부처 장관 거기다 이렇게 그렇죠. 노믹스 붙이는 적은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요. 당시 뭐 국회 나와서 이거 뭐 초이노믹스라는 거는 언론에서 만든 용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는데요. 네, 네. 기획재정부 있잖아요. 보도자료에다가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초이노믹스라고 썼어요. 맞아요. 최경환 당시 부총리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의중이 반영된 거죠. 네. 기재부의 공식 문서에 초이노믹스라는 게 나왔다니까요. 네. 그런데 저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경죄가 될 수가 있는 이른바 뭐 왕조 시절에 말하는 영리인가요? 그렇죠. 영리를 네. 건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인지 바로 한 달 뒤에 이렇게 적힌 한 달 뒤에 이 최경환 장관의 태도가 좀 부총리죠, 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죠. 자, 국감장의 모습입니다. 장관님, 초이노믹스의 주인이십니까? 언론에서 한 그 용어 장면이고요. 저희는 뭐 그런 초이노믹스가 아니라 박근혜 그렇습니다. 근혜노믹스를 노믹스죠. 예, 그렇습니다. 그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 실체가 뭡니까? 초이노믹스라고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이름이나 총리 이름에 노믹스가 붙은 적은 있지만 이 장관 이름에 노믹스를 붙인 나라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신 교수 말씀하신 대로 김 변호사님. 저게 이제 수첩에 나왔는데 초이노믹스를 근혜노믹스로 바꿔야 한다. 또 창조노믹스. 이거는 이제 받아 적은 내용이니까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굉장히 화를 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영수 의원님 묻잖아요. 초이노믹스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네네. 실체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본인이 이건 초이노믹스가 아니고 근혜노믹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보도자료에도 초이노믹스.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초이노믹스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인이 초이노믹스로 가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낸 거고 네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근혜노믹스다 하고 이렇게 말을 좀 바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초이노믹스가 됐건 근혜노믹스가 됐건 네. 결국 저 노믹스가 성공했습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뭐 부동산에 있어서 뭐 핵심 어떤 규제 철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양적 완화예요. 그런데 네네. 이미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다 양적 완화를 했다가 돈을 걷어들인 입장인데 굉장히 늦게 시작한 거예요. 금리 인하 시키고 그러다 예. 보니까 가장 지금 문제되는 게 대한민국 경제를 흔드는 게 뭐예요? 가계부채 아닙니까? 그러면 초이노믹스가 됐건 근혜노믹스가 됐건 결국 가계부채를 엄청나게 1000조 이상을 늘려가지고 지금 국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초이가 됐건 근혜노믹스가 됐건 결국 국가에 굉장히 경제적 부담을 일으키고 한국의 경제를 불안정성하게 만든 그런 경제 정책이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업무 수첩 받아 적었다고 하는 걸 부인했는데 그 수첩에는 저 이름 가지고 저렇게 대통령과 장관이 그 뒤에 최경환 장관이 좀 엎드려서 알아서 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